일단 오늘 조금 많이 달려야 돼요. 저희가 준비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듀얼 스페이스를 일단 제 나름대로 준비는 해봤는데 사실 좀 오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안 겹치는 부분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냥 겹치는 부분만 이게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음 주에도 한번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주제로 비슷하게 하면은 아마 당분간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하는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좀 제 스스로 좀 멍청하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저번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이 명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쓰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거죠. 이거랑 같은 조건이라서 그냥 되는 거죠. 이게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하면은 그냥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저번에 그 프로젝션 문제 풀 때 되게 복잡하게 했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대입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만 좀 정정을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 할 게 있긴 한데 그건 정정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방식 하나 찾은 게 있어서 그건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수도 인버스 문제를 풀기로 했죠. 이 수도 인버스가 진짜로 다른 분야에서 되게 중요해요. 특히 수치 해석 쪽은 이 수도 인버스 가지고 실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저희는 그냥 선형대수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랑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친구는 솔루션이에요. 왜냐면 y가 컬럼 스페이스에 있다 과정했어요. 그럼 솔루션이 존재하겠죠? 그럼에도 x바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를 보이라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으로서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 보였어요, 저번에. 이번에는 그럼 솔루션으로서도 유일할 것이냐 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사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죠. 왜냐면은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솔루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솔루션 자체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역으로 이용하면은 x바가 미니멈 노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ax바가 y인 걸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 미니멈 노름은 컬럼 스페이스에 있다라는 걸로 끝난 거고, 중요한 거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는 걸 보이는 건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보이는 건 똑같이 하면 되죠. 이 친구를 푼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된다는 소리니까 뺀 게 제로인 걸 보이면 되는 거고, 이걸 보일 때 제가 방금 썼던 이 친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이용하면은 이걸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G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둘 다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니까 그걸 뺀 것도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한 게 제로란 소리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보이는 거는 사실 간단한데 B를 보일 때 앞에서 계속해서 썼던 어떤 친구를 써야 돼요. 그 친구가 뭐냐면은 x바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만족하는 거냐, 이거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프로젝션이 유일하기 때문에 저게 아니라면은 무언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얘를 보인다는 거는 그냥 이걸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로가 될 것이냐를 보이는 건데, 이거는 어드넌트 성질을 쓰면은 바로 끝납니다. 왼쪽이 제로라서 이게 정확히 여기에서 제로가 돼요. 따라서 이러한 문장이 성립을 하는 거고, 얘를 알고 있다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요, x바라고 하는 거를 뭐 이 정도로 쪼개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절대 제로가 될 수가 없죠. x바가 컬럼 x랑 s바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 제로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된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를 다 뺐는데 원래 다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보이면은 왜 미니멈 노름이라는 말이 붙은지를 알겠죠. 일단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솔루션은 푼 거고, 그 다음에 미니멈 노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솔루션을 푸는 친구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친구를 택했다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까지 보인 거예요. 이제 이거는 미니멈 노름 솔루션에 대한 얘기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얘를 보이면 돼요. 여기서 벡터를 뽑아왔을 때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이면 되고, 이걸 성립하는 거 보이는 거는 아까 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 테크닉이라서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노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왜 디파인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가지고 행렬을 만드는 게 바로 수도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만 하고 가면은 네,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건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왜 솔루션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라고 하면은 기존의 솔루션의 개념을 포함을 하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솔루션이라고 불리지 않았던 친구들도 솔루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기존의 대상은 유지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개념을 일반화라고 불러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솔루션의 일반화라서 솔루션에 말이 붙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솔루션은 아니죠.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솔루션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ax equal b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푸는 게 선대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원래 b라고 하는 게 컬럼 스페이스에 있을 때만 풀 수 있었는데, 이렇게 컬럼 스페이스에 있을 때만 풀 수 있었는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존재하니까. 어차피 그 친구도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x equal b가 이게 풀리는 경우만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2, 7.1, 7.2, 8.1, 뭐 8.2 이렇게 쭉 나가서 배우는 것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빨리 풀 것이냐에 해당을 하는 그런 개념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x equal b를 푼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항상 잃지 않고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수도 인버스를 할 건데, 이 수도 인버스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거죠. 미니멈 노름 스퀘어, 미니멈 노름 리스트 스퀘어에 대응을 시키는 그런 함수가 웰디파인이 되는데, 그 함수가 운 좋게도 리니어 성질까지 만족을 해요. 그 리니어 성질을 만족을 하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행렬이 있을 거고, 그 행렬을 바로 수도 인버스라고 부를 건데, 이 수도 인버스가 왜 인버스라는 말이 붙었느냐라고 보니까 인버스랑 되게 행동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도예요. 뭔가 닮은 듯 다른 그런 인버스이기 때문에 수도 인버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웰디파인 되는 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현대 선현대수에서는 그렇게 깊게 보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웰디파인 됐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성질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뭘 반복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프로젝션 티오리움, 그 오소고너 프로젝션을 증명할 때 리니어 보이는 법을 한번 봤죠. 얘는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솔루션이 돼야 돼요. 즉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의 이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수도 인버스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항상 그렇죠. 저는 그 리니어 성질 중에서 덧셈에 대한 것만 먼저 보일게요. 얘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수도 인버스 y1을 x바 1이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참고로 이 친구는 그 대거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굳이 이렇게 읽을 필요 없긴 한데 저게 기호가 대거라는 기호예요. 이거를 만족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걸 V라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걸 성립하는 걸 보인다는 뜻은 일단 당연히 얘는 여기에 들어가죠. 왜냐면은 트랜스포즈 저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두 벡터를 더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자명해요. 그건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즉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를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리니어한 성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개만 하면 됩니다. 전개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친구인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보이면 되겠죠. 따라서 S라는 함수는 리니어 함수고요. 그거에 대응되는 스탠다드한 매트릭스를 A 대거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실수를 했죠. 여기서 지금 이미 써버렸어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리니어인 거 아직 안 보였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되고 얘는 쓰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버스예요. 이래서 인버스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랭크면은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 하죠.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 A 트랜스포즈 Y를 곱해주면 돼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풀고 싶은 친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랭크가 꽉 차 있을 때는 이게 오타가 났네요. 이게 이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인 경우에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인버터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가지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도 인버스라고 불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널 스페이스를 구해 보라고 하는 건데 결과는 이거죠.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랑 똑같아요. 이게 한쪽 방향은 자명한데 아마 이게 자명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y를 뽑아오면은 a 대거 y가 제로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의 솔루션이냐면은 a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 y라고 하는 거의 솔루션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로라는 거죠. 따라서 y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반대로 보이는 것도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y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y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a 트랜스포즈 y가 제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풀고 싶은 솔루션은 이거에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x가 정확하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제로여야 해요. 왜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 중에서 제로라는 게 있는데 그 제로라는 솔루션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항상 들어있죠. 따라서 이 수도 인버스의 유일성에 의해서 이 친구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 인버스랑 A 트랜스포즈가 이제 스페이스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같은 스페이스를 유도를 해요. 아마 뒤에 네 있죠. 컬럼 스페이스 똑같이 유도가 됩니다. 일단 이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수도 인버스의 y를 곱한 거가 애초에 A 트랜스포즈에 들어가야 해요. 그럼 이제 얘를 보여야 되는 건데 이걸 보이는 거는 이제 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아,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결국 얘가 솔루션이 되게 하는 그러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존재하느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즉 얘를 사실상 y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거를 솔루션을 갖는 게 정확하게 A 트랜스포즈 A죠. 아 Y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수도 인버스가 되네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건 좀 패스를 할게요. 지금 할 게 많아서. 아무튼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게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만족을 하더라 라는 걸 보이는 건데 아마 이걸 풀면 앞에 게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얘를 보이기 위해서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먼저 얘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니까 이걸 만족을 해야 해요. 그 말은 이거를 만족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개를 먼저 해볼게요. 네, 전개가 필요 없죠. 전개가 필요 없고 그냥 A를 넘길게요. A를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라는 소리가 바로 A 대거 Y라고 하는 게 Y를 컬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소고널 프로젝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 친구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뭐 언급하고 가려고 했던 그 친구인데 이렇게 그 모든 x, y에 대해서 내적한 게 이렇게 내적한 게 같으면은 같은 행렬이다 라는 건 보이는 거를 이 친구를 좀 기억해두세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선대 시험 봤을 때 이거를 생각 못해서 좀 돌고 돌아서 풀었던 문제가 매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억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조건 풀리는 무적 찍찍기라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 일일이 계산한 거라서 그냥 해보시면 돼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아마 20번을 풀면은 아까 풀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다음과 같은 A, B, C, D 성질을 만족하는 걸 찾으래요. 근데 저희가 참 다행인 게 16번, 17번 문제를 풀어서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C랑 D는 안 풀어도 돼요. C랑 D는 이미 풀었어요. 따라서 저희는 A, B만 풀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A만 풀면 B는 완전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A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얘는 아까 제가 하려던 행위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제로인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앞에 방금 봤던 그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할 거예요. 전개를 하지 않고 얘를 볼게요. 이 친구가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컬럼 스페이스로 가는 프로젝션인 거라 봤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은 앞에서 이 프로젝션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가 되고요. 따라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x, y에 대해서 저게 제로니까 a 대거 a가 a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b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이제 반대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한 행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행렬은 반드시 a의 수도 인버스가 되어야만 한다 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일단 얘를 보이면은 A 대거의 대거가 A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여름방학 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그냥 돼요. 왜냐면은 즉 이 결론을 받아들일게요. 이걸 만족하면은 그 만족할 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바로 수도 인버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 다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러면은 이거죠. 그러면은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의 수도 인버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A의 수도 인버스의 수도 인버스가 A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은 A의 수도 인버스가 수도 인버스, A의 수도 인버스의 수도 인버스가 A라고 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얘를 보이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로인 걸 보여서 이 BY라고 하는 친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걸 한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B라고 하는 거에 Y를 보내면은 이 친구가 트랜스포즈 컬럼 스페이스로 간다 라고 하는 걸 보이면은 그게 바로 미니멈 노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보일 때 이건데요. 이제 여기서 좀 장난질을 좀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A를 넘길게요. 사실 넘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넘겨보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정에 의해서 얘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전개를 해보면은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넘깁니다.
그럼 뭐 통째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A, B, A가 A라고 했죠. 그럼 이게 A인데 얘를 넘기면 그게 A죠? AG죠?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그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다가 트랜스포즈의 컬러 스페이스 들어가면은 미니멈 노르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죠? 따라서 수도 인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논리 전개를 해 나가야 돼요. 아까처럼 이걸 보여야겠죠? 네, 이걸 뭐 보여야겠죠? 이거 보이는 거는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거를 수도 인버스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결론까지 얻어냈어요. 자, 여기까지가 수도 인버스 문제를 다 풀어본 건데 뒤에는 그냥 프로퍼티 몇 개만 정리해봤어요. 위키피디아 가보니까 그냥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고 해요. 뭐 A가 인버터블 할 때 저거는 봤죠. 그 다음에 인버스의 인버스는 A 자신인 게 맞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랑 대거는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가 제로가 아니면은 저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복소수로 넘어가면은 전부 헤미시언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은 이런 게 추가가 돼요. 클로저를 컨주게이트를 취한 거에 대거랑 대거를 한 거에 컨주게이트 한 게 똑같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얘랑 얘 두 개 섞어가지고 헤미션이 보존된다 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 인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하게 풀렸죠. 그래서 그냥 대수적으로는 딱 두 개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면서 트랜스포즈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간다 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게 수도 인버스라고 하는 게 왜 붙었는지 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 그냥 그 필드의 원소를 가져오면은 수도 인버스가 이제 0일 때는 인버스가 없죠. 없으면 제로를 보자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그 인버스를 보자. 이런 센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버스의 개념을 확장을 시킨 거죠. 왜냐면 제로의 인버스는 원래 없죠. 근데 걔를 그냥 제로로 보면은 수도 인버스는 존재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벡터인 경우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x의 수도 인버스는 트랜스포즈 제로일 때는 제로의 트랜스포즈고 아닐 때는 이런 게 존재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된대요. 그래서 일종의 진짜 말 그대로 인버스라는 개념을 좀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6단원 정리를 빠르게 하고 갈게요. 6단원의 결론은 실수로 하든 복소수로 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뭐 복소수, 실수 둘 다 어떤 노름이란 개념은 똑같이 정의가 돼요. 얘는 노름은 어떤 v 곱하기 v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1번, 2번, 3번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노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일 때랑 복소수일 때랑 조금 다르죠. 오타가 좀 크게 났네요. 아무튼 간에 실수일 때랑 복소수일 때랑 크게 다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메트릭과 스큐 시메트릭이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리니어리티가 실수는 그냥 어느 쪽으로 해도 리니어리티가 성립을 하는데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는 리니어로 나오지만 뒤에 있는 거는 지금 좀 이상하죠. 아무튼 뒤에 있는 거가 나올 때는 그 그 스칼라들이 컨주게이시어서 나오죠. 그런 관계가 있는 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조건은 이너 프로덕트로 노름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 집어넣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면은 이너 프로덕트로 노름을 인듀스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컴플렉스에 관한 거는 그 테크닉을 보시는 게 좋아요. 람다를 뭐 정의를 해서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걸 기반으로 이너 프로덕트로 노름을 정의할 수 있더라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드조인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 이게 뭐 이너 프로덕트든 뭐 컴플렉스 프로덕트 그 리얼 밸류든 컴플렉스 밸류든 존재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뒤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다 계산을 해놨는데 이거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엄청 그 몇 번이나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거 항상 어떤 행렬을 구할 때 ij번째는 ij번째예요. ij번은 ij번째예요.
이 순서만 지켜주면은 적어도 계산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 IJ가 저렇게 뒤에서 온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인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 조인트라고 하는 게 보니까 그 어드 조인트에 해당하는 그 매트릭스가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직접 해보셔야 하는데 한번 반드시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제가 그 컨주게이트를 씌워줬어요. 이거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 친구의 순서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컨주게이트를 씌웠고,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앞에서 MIJ로 정의를 했던 거죠. 이런 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복소수여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밑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있는 친구의 순서를 바꿔줘서 IK가 됐죠. 여기는 IK가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가니까 GIK가 되는 거고, 그 GIK에다가 이렇게 인덱스가 이렇게 위치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는 행렬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드 조인트고요. 한번 직접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션도 마찬가지더라. 그 다음에 프로젝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산하실 때 IJ면은 IJ고요. 그 다음에 BI면은 베이시스를 뒤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그런 X가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고, 그 스칼라에 맞춰서 벡터만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존재성 보이는 거 간단하거든요. 존재성 보이는 거 간단한데, 실제 계산하면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와서 네, 뭐 좀 허무하게 나오네요. 아마 이 친구가 그냥 GIJ라서 GX 곱한 거의 I번째 성분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소고널 케이스인 경우는 마찬가지죠. 오소고널 케이스인 경우는 그냥 내적한, 각각 성분별로 내적한 그러한 개수들이 이제 스칼라가 나오고, 이게 아니면 이게 안 돼요. 그 오소고널이랑 조건이 없으면은 어떤 임의의 벡터를 내적으로 표현하는 거 힘들어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람 슈미트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람 슈미트 똑같아요. 얘도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문제 풀었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미니멈 노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그 다음에 수도 인버스, 이 모든 게 복소수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이제 마찬가지로 데피니션을 한 거고요. 제가 물론 책에 따로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요. 웨이티파인 차트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걸 트랜스포즈를 전부 이제 헬미션 오퍼레이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미니멈 노름 솔루션은 이제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헬미션의 컬럼 스페이스에서 찾아주면은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소고널 프로젝션 얘기도 완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뭐 아예 똑같죠. 아예 똑같기 때문에 그냥 증명을 완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소고널 프로젝션은 if and only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더라 어떤 스페이스에 대한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인버스도 완전히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원래 수도 인버스를 이제 컴플렉스 버전으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수도 인버스란 조건이 여기가 이렇게 헬미션 오퍼레이터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 리얼 넘버에 한해서는 헬미션과 트랜스포즈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진행을 해보죠. 7.1과 1을 다 못 나가셨다고 들었긴 했는데, 사실 뒤에 파트가 그냥 그거예요. 복소수로 확장해도 똑같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그것도 없죠. 그냥 완전 똑같이 따라하면은
하다 보면 그냥 딱 똑같이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부터 하죠. 일단 시메트릭 뭐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할 조건이 저렇게 정의가 됐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것보다는 이 챕터 앞으로 저희가 할 대상들이 결국에는 ax equal b를 이제 푸는 거는 끝났어요. 항상 풀리게 되는 어떤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죠.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빠르게 해요.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당연히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죠. 왜냐면은 이거면은 일단 얘를 푸는 거죠.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되게 빠르게 나와요. 엄청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다시 xc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것도 행렬 계산이에요. 행렬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인버스를 계산하는 건데, 사실 뭐 이 친구 인버스는 되게 깔끔하게 구해질 거예요. 이 시메트리 조건을 이용하면은 트랜스포즈가 나오죠. 오소고널 베이지 써가지고 그렇게 항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인 케이스가 시메트릭 케이스이긴 한데, 아쉽게도 모든 행렬이 시메트릭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다양한 걸 볼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메트릭 다음에 노말을 보죠. 노말은 이걸 만족하는 걸 노말이라고 해요. 이걸 만족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가능해요. 그때는 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복소수로 나와요. 실수로 안 나오고 복소수로 나와서 조금 애매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8장 가서는 뭐 LU분해, 뭐 QR분해, 촐레스키 분해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너무 계산에만 초점 뒀으니까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수학 대수적인 의미가 있는 스미스 노멀 폼이라는 걸 배울 거고, 이 스미스 노멀 폼은 현대대수에서 FTFGAG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 펀더멘탈 테오리 오브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는 정리인데, 증명 과정에서 좀 많이 좌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되게 심플해요.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죠. 시메트릭은 항상 리얼 넘버로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시메트릭, 원래 시메트릭은 복소수에도 정의가 되는데 보통 유의미한 정리는 실수에서만 언급을 하죠. 그래서 실수 매트릭스에서 시메트릭 실수 매트릭스, 혹은 그냥 복소수라고 하면은 헬미션 매트릭스다 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항상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더라 라는 걸 얻었고, 그때의 아이젠 밸류는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리얼 넘버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할 때 엄청나게 좋은 어떤 아이젠 벡터들을 찾아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걸 만족하는, 즉 트랜스포즈가 인버스가 되게 하는 그러한 아이젠 벡터들을 잡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7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하셨을 테니까 그냥 쭉 넘기면서 가볼게요.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할 조건이 멀티플리시티 두 가지를 배웠죠. 알제브리컬 멀티플리시티랑 지오메트리컬 멀티플리시티인데, 이 둘이 모든 아이젠 밸류에 대해서 전부 다 일치하는 경우에 그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라는 거를 선대원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얻은 거고, 그래서 얘를 보이죠. 저희가 시메트릭을 증명할 때.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그냥 뭐 아이젠 스페이스랑 제너럴라이즈 아이젠 스페이스가 같다라는 것은 이걸 만족한다는 거고, 이걸 만족한다는 거는 얘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이거로 시험 열심히 푸셨죠, 저번 학기에.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면은 얘를 만족하게 된다. 이 네 가지가 전부 같은 말이라서 네 개 중에 하나만 보이는 방식으로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을 끊임없이 증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은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봤죠?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리스의 아이젠 밸류는 항상 존재하더라. 네, 이제 뭐라고 했죠, 제가? 네, 시메트리인 경우에는 아이젠 밸류가 원래는 복소수에서는 찾을 수 있죠. 복소수에서는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수에 있고 그거에 대응되는 벡터도 실수에서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아이젠 밸류라고 하는 게 어떤 폴리노미얼을 계산을 해야 되죠. 원래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해들이 아이젠 밸류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이젠 밸류가 리얼 넘버에 있다는 보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실수는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 필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 필드인 복소수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해봤는데 운 좋게도 실수인 경우가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시메트릭이면은 항상 가능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아이젠 밸류를 찾아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가 실수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못해야 하는데 걔를 항상 실수로만 되어 있는 벡터로 뽑아올 수 있다. 그러한 정리가 바로 이 328번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단순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패스를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이젠 밸류가 다르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들이 항상 오소곤을 하더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그냥 하죠. 아이젠 스페이스를 이게 이건가요? 표기가 네, 아이젠 스페이스를 전부 구하죠. 각각 모든 아이젠 밸류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아이젠 스페이스를 다 구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람 슈미트를 쓰면은 오소고널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오소고널 베이시스를 만들어냈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만 해도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페어와이즈하게 오소고널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바꿔 말하면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아이젠 벡터를 오소고널 베이시스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벡터들로 뽑아올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것 덕분에 이제 다이고널 라이저블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하죠.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이걸 만족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if 올리브 조건이 이게 오소노멀이면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행렬의 입장에서는 오소고널이고요. 베이시스, 그러니까 컬럼 벡터들의 입장에서는 오소노멀이에요. 이거 두 개 단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if 올리브 조건이죠. 왜냐면 이거인 경우는 저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이게 된다는 거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인 거라는 것 자체가 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동시 조건이라서 그냥 필요한 대로 골랐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항상 지오메트리컬 멀티플리시티가 알제브리컬 멀티플리시티가 같더라. 즉 아이젠 밸류들이 그 디멘션 개수만큼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일 때 뭐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겠지만 책에서는 저는 그냥 이것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 부분을 계산해보면은 여기가 다 제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얘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시메트릭이면은 이거에 대한 아이젠 밸류를 잡아올 수 있죠. 전부 다 꽉 차게. 왜냐면 그 인덕션 과정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로 찾은 벡터들을 뭐 x, i 아무튼 뒤에 뭐라 써놨을 텐데 네. 이 친구들을 전부 이 친구들은 지금 R에 n-1에 있는 아이젠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걔를 R에 n에 있는 벡터로 확장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이 확장된 친구가 다시 아이젠 벡터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게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대로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타가 장난 아니게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것만 보여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각각의 아이젠 스페이스에서 오소고널 베이시스를 뽑아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오소고널 하니까 이렇게 뽑아올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이 시메트릭은 다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갑자기 이상한 걸 정의를 해요. 뭐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포지티브 데피니션은 계속 살펴봤죠. 무언가가 이제 항상 양수인데 0이 될 조건이 0일 때만 되는 그러한 관계를 포지티브 데피니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이 붙은 이유는 그냥 A가 시메트릭이어서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은 이제 이 조건이 빠져요. 그 제로의 조건이 제로라는 조건이 빠져요. 그러니까 논제로 벡터도 이걸 계산했을 때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세미 데피닛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사실 뭐 그거죠. 그냥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는 이거에서 성립을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이 친구를 복소수로 바뀌면은 시메트릭만 헤미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SPD일 조건이 모든 아이젠 밸류가 포지티브일 조건과 동치 조건이더라. 일단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건 너무 당연하고, 얘를 보일 때 계산하는 테크닉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단순 계산인데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x를 일단 여기서 그 아이젠 시메트릭이니까 이제 아이젠 벡터만 가지고도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죠. 더 나가서 오소 노멀 베이시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걔는 그렇다 치고요. 얘를 이렇게 써놓고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가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알파 i, 알파 j에 람다 j도 나올 거고요. 얘가 i고 이게 j예요. 그 다음에 xi랑 xj를 내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i랑 j가 같을 때만 1이죠. 아니면 제로죠. 그래서 사실상 시그마가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엔 1이고,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양수죠. 가정에 의해서. 이 친구가 제로가 될 조건은 전부 제로일 조건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요거는 커놨고, 만약에 이 친구가 논제로 벡터라고 했으면은 싹 빠지죠.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더라. 여기서 이 조건이 쓰인 부분이 사실 SPD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세미 데피닛이면은 사실 얘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항상 이건 만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마틱스는 항상 SPD더라. 이 친구도 계산을 해보면은 되게 재밌게 나오죠. 이게 XGX가 뭐 계산 쭉 해보면은 그냥 y.y콜로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y였는지 x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x일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이게 똑같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매트리스가 SPD인 거를 뒤에서 한번 쓸 거고요. A가 논싱귤러면은 이 친구가 뭐 SPD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체로 시메트릭이죠. 이거 자체로 시메트릭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이거라서 이 조건은 전혀 따라와요. 그래서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이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러리가 붙은 이유가 이거 이렇게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 논싱귤러면은 이 친구가 이거에 그람 매트리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저번 시간인가 풀어본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논싱귤러한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네,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전부 다 시메트릭을 헬미션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결론이 완전히 똑같아요. 뭐 증명 과정도 완전 똑같고 데피니션만 하나가 추가돼요. 아까는 이제 오소고널 매트릭스였죠. 이제는 복소수기 때문에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부를 거예요. 당연히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A가 헬미션이면은 항상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다이고널라이저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계산 문제에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젠 밸류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구하시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트 데피닛 헤미션에서도 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람 매트리스가 헬미션이면서 포스트 데피닛이 되고요. 논싱귤러면은 뭐 당연히 이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그람 매트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연습 문제로 가보죠. 이 친구가 포지티브 세미 데핏인 거 보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좀 다르죠. 아까랑 제가 아까 썼던 게 이거예요. 얘를 보이는 거라서 그냥 넘겨주면 돼요. 네, 끝났죠. 포지티브 세미 데핏입니다. 뭐 시메트릭 얘기는 필요 없죠. 그 자체로 시메트릭이라서.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시메트릭 매트리스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 조건이 모든 아이젠 밸류가 논 네거티브인 조건과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썼던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 그 아이젠 밸류에 대한 그 친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나오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제가 뭘 보이려고 했죠? 네, 얘를 보여야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은 시그마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여서 이게 알파 i의 제곱 람다 i가 되더라.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저희가 이거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너 프로덕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죠. 그냥 정의 3가지 1번, 2번, 3번 조건 다 따져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되고요. 이게 뭐 헤미션으로 바뀌어도 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이제 4번부터 4번, 5번, 6번은 이제 풀 건데 4번, 5번, 6번은 사실 이거 미분기하예요. 미분기하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아이소메트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아이소메트리는 거리를 보존해줘요. 거리와 각을 보존해줘요. 원래는 거리일 텐데 아마 이 친구는 각도 보존하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중학교 때 저희가 합동이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 합동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던 뭐 길이만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각만 같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엄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오소고널 매트리스는 어떤 그 점들을 변환을 시켜주는데 길이랑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보존해줘요. 그래서 일종의 합동의 개념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보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노름을 유지해주는 거죠. 크기를 보존해주는 거고 이 친구가 각을 보존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의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딱 쓰면은 끝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보이는 건 어렵지 않고요. 반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각을 보존했어요. 이걸 각을 보존한다고 얘기를 할게요. 각을 보존하면은 일단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결국에 이 친구가 그냥 내적이잖아요. 그럼 각을 보존하면은 거리가 보존되겠죠? 그럼 각과 거리를 보존하는 그러한 매트릭스는 오소고노를 이겼느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yes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얘를 찾아야 이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얘는 모든 XYZ에서 이게 성립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정리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보존하면 거리를 보존할 수 있고 각과 거리를 보존하면은 오소고더하다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리만 보존을 해도 각이 보존돼요. 각이 보존되면은 그 매트리스는 오소고더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은 제가 앞에 죄송해요. 위에 거를 전개하면 이게 되고요. 밑에 걸 전개하면 이게 돼요. 근데 가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가정에 의해서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 의해서 이게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얘가 같아야 하죠. 근데 얘가 같으면은 그 매트리스는 오소곤을 하죠. 따라서 거리만 보존을 해도 오소곤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화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미분기하 1을 수강을 하셔야 하죠. 미분기하 1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게 결론이 되게 간단해요. 일단 살펴보면은 헬미션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리스면은 항상 모든 그 아이젠 밸류가 다 같죠. 아이젠 밸류를 다 가져요. 그래서 다이애고널 라이저블 하죠. 근데 다이애고널 라이저블 할 때 그 양쪽에 있는 붙는 X라는 친구들이 유니터리 매트리스, 즉 얘를 만족하는 그런 매트리스로 잡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앞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 친구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실수에 대해서 들어있어요. 더 나아가서 DII들은 항상 양수죠. 왜냐면 포지티브 데피닛이기 때문에 앞에 정리 증명 중에서 양수라는 걸 얻어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매트릭스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D11에서 DNnet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에 문제는 없죠. 왜냐면 다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씌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을 X, D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B 자체는 여전히 헤미션이 돼요. 그 다음에 B 자체의 그 아이젠 밸류들은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전부 양수인 건 유지가 되죠. 그래서 헤미션 포지티브 데피닛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B 스퀘어를 하면은 그냥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B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B를 표기하기를 A의 스퀘어 루트다 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well define 되니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을 얻었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네.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사실 다 매트릭스 관한 얘기니까 그 매트릭스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게 8번 문제예요. 얘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네. 완전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마지막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냥 그 뒤에 거 계산 문제여서 뺐고요. 9번 문제를 보면은 아직 이거 결과는 모르셔도 돼요. 저도 보면서 이걸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돼요.
그냥 된다는 것만 보이기 위해서 x를 파이나이트 디멘셔널로 보재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를 아무거나 잡았어요. 이게 오소고널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아무나 잡았고 t가 셀프 어드조인트 리니어 오퍼레이터래요. 그랬을 때 일단 셀프 어드조인트라는 소리는 그 어드조인트가 자기 자신이라는 소리죠. 이랬을 때 A에 대응되는 매트리스, 그 T에 대응되는 매트리스를 베이시스를 이걸로 잡았을 때 그때의 매트리스를 A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G는 그냥 그란 매트리스를 해봤을 때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그란 매트리스는 그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이에요. 그러면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닛이면은 저희가 여기서 7번에서 저 스퀘어 루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G를 저렇게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 B가 시메트릭인 걸 보이고 그 B가 A랑 시밀러 하기 때문에 아이젠 밸류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A에 대한 아이젠 밸류와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 가지고 T에 대응되는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를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걸 보이라는 게 9번 문제예요. 일단 문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다른 것보다 얘가 well-defined 된다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뭐 잘 정의가 된다.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네, 문제를 풀어보죠. 시메트릭인 거를 보이는데 얘가 좀 재밌어요. 하는 행동이. 왜 재밌냐면은 이게 결국에 B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앞에가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얘랑 얘가 시메트릭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A가 시메트릭한 걸 보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A가 시메트릭한 거를 보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안 보여져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행위를 하나 합니다. 얘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하고 가죠. 이거죠. 이게 그 베이시스를 고정시켜 놓고 그 매트리스 찾을 때 했던 방식이 이거 개수들이 그 매트리스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얘를 쭉 전개를 해보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그람 매트리스 K, J죠. 그런데 K가 이렇게 겹치면서 서메이션을 하는 거는 닷 프로덕트예요. 정확하게 i번째랑 j번째를 닷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근데 닷 프로덕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걸 보통 mi라고 썼잖아요. mij 성분이 이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실이 뭐냐면은 m이라는 행렬이 g 트랜스포즈 a라고 하는 거죠. 근데 g는 시메트릭해요. 따라서 g a죠. 그 다음에 t가 셀프 어드조인트이기 때문에 얘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mji죠. 바꿔 말하면은 m의 트랜스포즈의 ij번째예요.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과 같다는 소리죠. 따라서 m과 m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GA가 A 트랜스포즈 G인데 양분이 적절히 G의 스퀘어 루트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얘가 B였죠? 얘가 B의 트랜스포즈예요. 그 B가 시메트릭한 거죠. 그래서 B가 시메트릭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계속 반복하시고 이렇게 그 인덱스 맞춰서 서메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은 편해요. 이게 A였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A랑 B가 시밀러 하기 때문에 아이젠 밸류를 공유하죠. 시밀러 하면은 아이젠 밸류를 공유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젠 벡터는 사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릴레이션이 존재하는데 그 릴레이션을 찾아보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람다 x를 B에 대한 ijen 밸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계산해보죠. 그럼 bx가 람다 x인데 얘가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네, 이걸 만족을 하죠. 그러면은 얘를 넘겨주면 돼요. 이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A에 대한 igen 벡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A에 대한 igen 벡터랑 상관관계에 놓인 거죠. 그래서 B의 igen 벡터에 얘를 곱해주면은 A에 대한 igen 벡터가 되는 거고 A에 대한 igen 벡터에 이거 말고 이제 그 얘죠. 얘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B에 대한 igen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얘가 A, 얘가 B라고 했을 때 Y는 G의 스퀘어 X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게 릴레이션이더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희는 오소고널 베이시스, 더 나가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뭐 찾을 수 있죠. 오소고널, 오소노멀일 것 같은데 아무튼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그람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죠. 그러면은 B랑 A가 같아요. 근데 이 A가 뭐였냐면은 T에 대응되는 매트릭스였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B에 대한 아이젠 밸류를 람다 알파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B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람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정의대로 가보니까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거죠. 그때 이 친구를 x라고 한다면 tx가 람다 x가 됐기 때문에 t에 대한 아이젠 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잘 잡아오면 되는 거죠. b에 대한 오소노멀 그 친구들로 잘 구해오면은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책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달려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자면은 듀얼 스페이스는 모르셔도 돼요. 듀얼 스페이스에서 아시는 건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베이시스의 값만 결정되면은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 하나가 결정된다. 사실 걔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긴 할게요.
먼저 벡터 스페이스를 그냥 RN으로 고정시켜 볼게요. 일단 좀 간단한 걸 보기 위해서.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벡터는 그 자체로 매트릭스죠. 근데 매트릭스는 무언가에 대한 오퍼레이터에 대응이 돼요. 따라서 V라고 하는 벡터는 이게 이제 인덱스가 1에서 n으로 가는 거라서 1에서 n으로 가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사이즈가 바뀌죠. 얘는 Rn에서 R로 가는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얘랑 아이소모픽해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듀얼 스페이스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듀얼 벡터에 대응시키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결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 저희가 본 적이 있죠. 이 친구가 뭐였냐면은 u.v를 v 트랜스포즈 u라고 썼으니까 이 u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함수 표현으로 바꿔주면은 제가 쓰는 거에 이렇게 점이나 이렇게 슬래시 설명해 있는 거는 전부 다 함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 어떤 인트로덕션이고요. 뭐가 되게 많아요. 다 프로덕트랑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상관관계는 아까 썼던 그 부분이에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로 대응시킨다는 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벡터를 듀얼 벡터, 얘를 사실 뭐 리니얼 펑셔널 혹은 뭐 폼이라고 하거든요. 폼, 원 폼, 뭐 부르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듀얼 벡터라고 할게요. 그냥 듀얼 벡터로 대응시키는 거는 리니어 맵이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아이소모픽한 함수를 찾은 거예요. 저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트랜스포즈 자체가 듀얼 스페이스의 어떤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썼을 때 제로가 되면은 그냥 얘들 다 하나씩 대입해 보면은 각각의 스칼라들이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V의 베이시스가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에 대응이 된다라는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얘가 일반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대응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교수님 필기를 잠깐 조금 봤는데, 이렇게 대응을 안 시켜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너 프로덕트랑 듀얼 스페이스를 상관관계를 대응을 시키고 싶은데, 먼저 V라고 하는 벡터를 이러한 함수예요. 이제 함수에 대응시키면은 얘 자체도 리니어 맵이죠. 이거 자체가 리니어 맵이기 때문에 듀얼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응시키는 이 전체 자체도 리니어 맵이 돼요. 근데 얘는 벡터 스페이스를 듀얼 스페이스로 대응시키는 맵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V에 대한 그냥 베이스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듀얼 벡터를 보통 이 크로네컬 델타 펑션으로 줘요. 바꿔 말하면은 이게 인덱스가 다르면 제로고 같을 때만 1이고 그 다음에 스칼라가 붙으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베이시스만 정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놓여있는 베이시스를 듀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베이시스 두 개가 고정이 된 거죠. 이 고정된 두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응되는 행렬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그람 매트리스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계산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M이라고 하는 행렬의 정의가 얘네들을 각각 스탠다드 베이스에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즉 원래 M21인데 이 M21이라는 소리가 바로 M은 이제 함수로 바꿔주시고
이 i는 이제 vi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거에 대한 그 스칼라들이 mi의 각각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반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저희가 두 가지 결론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결론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이 친구들이 저희가 찾고 싶은 그 매트리스의 엔트리들이에요.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얘로 대응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기반으로 개수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뽑아내면 되냐면은 지금 i가 지금 픽스된 거고 j를 돌려가면서 이제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j를 대입을 해봅니다. 앞에 친구 같은 경우에 뒤에 친구는 그냥 vj에 대입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그람 매트리스예요. gij죠. 이건 이제 뒤에 거에 대입을 한 거고 앞에 대입한 거는 이게 크로네컬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서메이션 중에서 같은 인덱스만 살아남아요. 근데 지금 바뀌고 있는 건 j예요. j가 바뀌고 있는 건 이제 k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k가 바뀌고 있으니까 j일 때만 0이 아니죠. 그다음 j가 아니면 다 0이에요. j일 때만 0이 아니고 j일 땐 1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얘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얘랑 얘가 일치해요. 따라서 이 알파 ij들이 그람 매트리스의 ij 성분인데 이 알파 j들이 뭐였냐면은 이 m의 ij 성분이었어요. 따라서 m이라는 매트리스 자체가 그람 매트리스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약체예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갈 거예요. 일단 이거를 이 방금 내용을 제가 이 그림을 가끔가다 집어넣잖아요. 이게 그 대수에서 진짜 많이 볼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다루실 줄 알면은 대수가 되게 쉬워져요. 저희가 어떤 벡터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대응시키는 게 하나의 리니어 모피즘이고 그게 아이소 모피즘이죠. 그러한 맵을 E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 E는 베이시스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베타라고 하는 베타가 아니죠. 그 컬리 B라고 하는 친구를 써준 거예요. 노테이션을. 마찬가지로 원래 이 스타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듀얼 스페이스도 똑같은 얘기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응되는 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L에 대응되는 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베이시스를 고정시켜놓고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만 가지고 전개한 그 관계에 대응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를 예로 보내는 함수가 이렇게 대응이 됐다 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이죠. 제가 좀 행성수를 하는데 이게 그 책의 그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림도 완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 이따가 이거 가지고 그 계산을 그냥 안 하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익숙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즉 이거 합성 이거 한 거랑 이거 합성 이거 한 게 이렇게 가는 함수 입장에서 똑같아요. 얘를 커뮤트 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랑 이렇게 보내는 게 같은 함수 값이 나와요. 이러한 성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커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가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이거 좀 인지를 하시고요. 네. 이제부터 좀 어려운 내용들 시작을 합니다. 이제 두 공간에 이어지는 리니어 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공간 자체에 듀얼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주어진 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듀얼 맵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찾죠.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할 거고 저는 교수님과 좀 표기가 달라요. 저는 햇을 씌웠어요.
그래서 U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나이트 디멘션을 가정합니다. 왜냐면 이게 인피니시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U에서 V로 가는 리니어 맵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V 스타에서 U 스타로 가는 리니어 맵이 존재하더라. 지금 중요한 거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바꿔 말하면은 이 F는 이게 제가 노테이션 한번 갈아 엎어가지고 좀 잘못 나와 있네요. 이게 UV예요. UV. 그래서 이 F는 먼저 U에 대응되는 어떤 듀얼 스페이스여야겠죠? V에 대응되는 F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F예요. 이 F에다가 L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성을 시켜주면은 여기는 지금 또 틀렸네요. 이게 T죠? 네, T죠. 그래서 T를 이렇게 합성시켜주면은 U에서 R로 가는 맵이 생긴 거죠. 그게 리니어 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잘 웰디파인 되는 함수를 정의한 거죠. 따라서 이게 잘 정의되는 맵이더라. 그다음에 그 친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네, 정의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한 건데 앞에는 그냥 웰디파인 시킨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합성이 보존이 돼요. 근데 합성이 보존이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요. 그게 이 듀얼 스페이스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예요. 듀얼리티를 가지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은 T라고 하는 게 U에서 V로 가고 S는 V에서 W로 가면은 ST라고 하는 함수는 U에서 W로 가는 함수죠. 그 걔에다가 걔에 대응되는 듀얼은 각각의 듀얼을 합성하면 돼요. 이거가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으면은 리니어 펑셔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제 그 합성하는 기호는 뺐고요. 귀찮아서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뭐 이 부분이 정의가 S햇이죠. S햇에 이게 빠졌네요. 이게 F가 들어가야 돼요. S햇에 F가 이거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다시 T를 씌웠으니까 T햇에 S햇에 F.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합성도 잘 되더라. 사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컨트라 베리언트 펑터라고 불러요. 그 어떤 공간의 대응뿐만 아니라 함수의 대응까지 보존하는 그러한 친구를 펑터라고 부르는데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컨트라 베리언트, 순서가 보존되면 코베리언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호몰로지컬 알제브라를 들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되게 재밌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희가 좀 앞에서 뭘 봤었냐면요. 이너 프로덕트가 있을 때 어드 조인트가 있는 걸 봤었죠. 근데 그 어드 조인트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U에서 V로 가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V에서 U로 가는 함수가 주어진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고 있는 함수가 뭐냐면은 U에서 V로 가는 리니어 맵이 있을 때 V 스타에서 U 스타로 가는 어떤 리니어 맵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죠. 이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놓여있느냐 라는 걸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어떤 이너 프로덕트라는 개념을 보존을 해줍니다. 물론 이건 완벽한 이너 프로덕트를 보존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앞에 그 이밸루에이션 맵이라는 걸 쓴 적 있죠. 그 이밸루에이션 맵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맵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노테이션을 제가 그냥 이렇게 썼죠. 나중에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도 마지막에 나와요. V에서 V 스타로 가는데 F랑 여기는 V죠. V랑 F를 FV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evaluation map이었어요. 근데 걔를 제가 티피컬하게 VU, VV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얘랑 얘가 같다. 근데 이게 이거 아니죠. 얘는 항상 같은 거죠. 그 어드조인트 성질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evaluation map하고 어드조인트랑 듀얼 맵이 어떤 관계가 있냐 봤더니
항상 이걸 만족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서 열로 보내는 열로 보내는 맵이 있을 거죠. 그 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성해서 보내는 거랑 이렇게 합성해서 보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커뮤터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게 둘의 상관관계고, 더 나아가서 이거에 스타를 붙인 이유가 여기에 스타를 붙인 이유랑 똑같아요. 듀얼이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노테이션이 합쳐져가지고 얘는 햇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사실 얘랑 거의 같다. 아이소모픽하더라. 원투원 관계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친구에 대한 정리예요.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이밸루에이션 맵에 이 친구는 벡터죠. 벡터를 넣으면은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은 어떤 함수에 대응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u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그게 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줄은 이거고, 두 번째 줄은 이밸루에이션 맵을 먼저 만들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다가 L-햇을 씌우래요. 그건 L하고 합성을 하라는 거죠. 근데 L하고 합성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이러한 전개 관계를 통해서 얘가 됩니다. 근데 둘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엄청 뭐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호몰로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계산해봐가지고 스페이스의 성질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이거 이제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나중에라도 생기면 그냥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행렬이 궁금해요. 되게 멋진 그림이 나왔죠. 근데 이게 별로 안 복잡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별로 안 복잡해요.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요. 일단 그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만 먼저 보시면 돼요. 얘만 보면은 이거예요. 얘를 돌린 거예요. 얘를 돌려서 그냥 잘 맞춰 놓은 게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세트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얘만 보면은 사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각각 RN 스페이스랑 적절히 아이소모픽 할 거니까 그걸 대응관계를 표현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4개를 합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가지고 이 친구가 얘에 대응되는 행렬이거든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친구에 대응되는 행렬이 B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B를 이렇게 정리하죠. 어떤 적당한 그람 매트리스에 M이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어떤 매트리스가 그람 매트리스로 나온다는 것도 맨 처음에 살펴봤죠. 사실 그 친구가 이밸류에이션 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람 매트리스가 대응되겠죠. 그럼 이제 밖에만 보면은 이 행렬을 찾는다는 소리는 이렇게 가는 행렬에 대응을 시키면 돼요.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A라는 행렬은 먼저 B라고 하는
그람 매트리스의 인버스로 가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가는 게 G니까 거꾸로 가려면 인버스를 취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B를 곱합니다.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GU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A예요. 제가 계산 안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려고 안 한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증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는 그 M 기억하시죠? MIJ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 친구에서 이렇게 인버스 M인데 이때 G가 그 U에 대한 그람 매트리스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지워지죠. 그래서 A가 M, G, V 인버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한번 취해 볼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취해 보는데 여기서 일단 알아셔야 될 사실이 트랜스포즈랑 인버스는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람 매트리스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죠. 시메트릭하니까. 여기까지 쓴 거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M의 트랜스포즈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저거 말은 뭐냐면은 L 스타의 어드조인트 펑션에 대한 그 맵이죠. 그 매트리스죠. 근데 그게 정확히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거예요. 근데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야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친구는 nothing but 이 친구다. 라는 거를 교수님께서는 계산 직접 하셨는데 저는 머리를 좀 굴렸어요. 손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이어그램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계산이 적어져요. 물론 생각하기 힘든 건 맞는데 계산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가는 맵에 대한 매트릭스는 이렇게 가는 맵에 대한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예요. 그래서 어드조인트랑 트랜스포즈가 뭔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XY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리니어 맵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맵은 A 트랜스포즈가 아니었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친구는 A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듀얼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어드조인트라는 성질을 얘기를 하려면 사실 듀얼 스페이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매트릭스의 성질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나오는 게 사실 그 리니어 맵의 자연스러운 어드조인트보다는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맞아요. 그 직관적으로 보면 직관하고 좀 상관없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궁금하시면은 제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냥 생략한 게 좀 많긴 한데 뭐 그래도 논리적으로 빠진 건 없어가지고 적절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가도 다 값은 똑같아요. 이 화살표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농담 삼아 저희 동기들끼리 하는 말이 대수 쪽은 손가락만 있어도 돼요. 손가락만 있으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화살표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살표가 좀 카운터블하게 많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조심하면 되고 아무튼 이게 저희 A랑 A 트랜스포즈의 관계가 리니어 맵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리니어 맵과 그의 듀얼 맵의 관계에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손가락만 잘 쓰시면 돼요. 호몰로지컬 알제브라는 손가락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고요. 사실 방금 말한 거는 한 70%는 진심이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좀 어려운 거 넘겼으니까 좀 시험시험 가보죠.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 FV가 모든 듀얼 스페이스에서 제로의 조건이 V가 제로여야 해요.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여기 밑에 증명해놨는데
논제로 벡터면요, 논제로 펑셔널에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저희 크로네콜 데이터 펑션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제로가,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제로가 된다라는 말을 논제로 벡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되면은 이것도 가능하죠. V랑 V1과 V2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리니어 펑셔널들, 얘는 리니어 펑셔널이라 부를 거예요. 리니어 펑셔널들에 대해서 함수까지 같으면 돼요. 그래야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보셨냐면요, 제가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요, 이밸류에이션 맵하고 이너 프로덕트랑 연결을 지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일은 그거에만 초점 두시면 돼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너 프로덕트에서 얘가 제로의 조건이 V가 제로인 거죠. 이게 if에 올리브 조건이었죠. 근데 이밸류에이션 맵을 제가 이렇게 썼죠. 근데 잘 보시면은 바뀌는 친구를 뒤에 넣어요. 바뀌는 친구를 뒤에 넣어요. 그리고 표기는 똑같아요. 아, 뭔가 좀 연관 관계가 있어 보이죠? 이 연관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걸 위해서 더미라고 하는 현대대조책 문제를 발췌해 왔습니다. 네. 이 표현은 이제 호몰로지컬 알제브라를 공부하시려면은 익숙해지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S라고 하는 거를 듀얼 스페이스의 임의의 섭셋을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일단 무조건 보기는 파이나이트 디멘션을 가져갈 거예요. 이랬을 때 이 ANNS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어니힐레이터라고 불러요. 그 어니힐레이터가 저도 몰랐는데 죽여버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건 죽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예요. 이게 제로예요. 제로. 이퀄이에요. 이퀄. V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주어진 집합의 이 친구들은 지금 펑션들이죠. 펑션들의 함수값이 제로가 되게 하는, 모든 친구들에서 제로가 되게 하는 그런 벡터들을 모은 것을 어니힐레이터라고 불러요. 이 어니힐레이터는 이렇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을 계속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어니힐레이터를 봤는데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어니힐레이터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그냥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어니힐레이터는 아직 커널이죠. 커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니힐레이터가 좀 있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과 원투원 관계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야 할 게 어니힐레이터가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W1과 W2 같은 조건이 어니힐레이터, 여기부터는 이제 W1, W2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 सब스페이스예요. 기본적으로. 두 스페이스가 같은 조건이 어니힐레이터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S는 섭셋이에요. 그냥 섭셋. 섭셋에 대한 어니힐레이터는 그걸로 스팬한 스페이스에 대한 어니힐레이터랑 같다. 바꿔 말하면은 어니힐레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S로 제너레이트 된 가장 작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갑자기 증명한 다음에 이러한 펀더멘탈 티오리가 되더라 라는 걸 보일 건데, 혹시 이거 좀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어니힐레이터란 말은 안 나왔는데 좀 비슷하게 전개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B 빼고, B는 처음 보실 거예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뭐 바로 제가 답은 알려드릴게요. 오소고너 컴플리트먼트 그 친구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제가 FV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근데 이게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모든 F에 대해서. 그러면 S의 펄플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펄플 스페이스의 일반화예요. 근데 일반화를 하려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안 써왔는데 이게 필드가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의 필드예요. 그래서 임의의 필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 두 번째 오는 친구가 그냥 벡터 스페이스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듀얼 스페이스가 돼야 뭔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게요. 제가 다 답을 적어놨기 때문에 일단 얘를 좀 많이 쓸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듀얼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듀얼은 화살표가 뒤집혀요. 무언가 뒤집혀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A, B가 이런 관계에 놓여 있으면은 어니힐레이터는 관계가 뒤집혀요. 너무 당연한 게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제로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그 함수에 대해서는 제로가 아닐 수가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벡터들이. 그래서 얘가 더 커져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이미 모든 그 친구들이 0이 되면은 더 적은 친구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뒤집히고 이 친구들은 V의 서스페이스예요. 지금 벌써부터 듀얼과 벡터 스페이스의 화살표가 바뀌는 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썼던 그 이밸류에이션 맵 그 중에 하나 성질이 뭐냐면은 디멘션이 같기 때문에 듀얼의 듀얼은 자기 자신이고 이 듀얼 스페이스의 듀얼 벡터들은 원래 주어진 기본 벡터의 어떤 그 대응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밸류에이션 맵으로.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쓸 겁니다. 일단 뭐 서스페이스 보이는 거는 그냥 정의대로 가면 돼요. 서스페이스 조건은 제로가 포함되어 있고 덧셈에 닫혀 있고 곱셈에 닫혀 있다. 이 세 가지를 보이면 되는 거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일단 뭐 증명은 그냥 하면 돼요. 이 두 번째 거 빼고 첫 번째 거는 그냥 하면 돼서 패스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거도 이건 그냥 결과만 볼게요. 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베이시스만 정의해 준 거예요. 베이시스만 정의를 해주면은 그 자체로 리니어 맵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듀얼에 들어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2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에 듀얼에 들어간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의 값만 정의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뭐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슬슬 쓰기 시작하는 게 어떤 베이시스를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뽑아올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써야 돼요. 근데 뭐 이 친구 같은 경우 너무 당연한 게 이런 베이시스가 있으면 듀얼 베이시스가 존재하죠. 네, 그래서 뭐 이거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것만 좀 볼게요. 지금 제가 뭐 얘는 사실 뭐 그냥 나오는 거라서 별로 관심 없고 이 클레임만 좀 보면은 지금 저의 목적은 뭐냐면요. W 스타라고 하는 듀얼 스페이스의 서스페이스가 존재했을 때 그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를 그 친구에서 찾는 게 아니라 V에서 찾아서 그거의 듀얼 벡터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저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항상 가능해야 지금 문제들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걔를 쓰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W 스타라고 하는 건 벡터 스페이스니까 베이시스가 존재하죠. 걔를 F부터 FK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베이시스는 항상 전체 베이시스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그냥 데피니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전부 듀얼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은 얘랑 얘가 이러한 맵을 타고 아이소모피즘인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이거에 대응되는 어떤 벡터들을 잡아올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봅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친구가
이거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크로니커 델타 IJ예요. 따라서 이거인 걸 알 수가 있죠. 즉 FI랑 V스타가 같고, 이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최초의 목적이었던 W에 대한 베이시스를 V에서 가져온 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 쓰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건 앞에 거는 제가 빠르게 넘긴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어닐레이터랑 오소고널 컴플리먼트랑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차이점은 딱 하나죠. 오소고널에서는 이너 프로덕트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가는 친구들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걔를 제가 i라고 쓸게요. 근데 이밸류에이션 맵은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듀얼 스페이스죠. 아, 그럼 이게 왜 바뀌었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한 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소고널 컴플리먼트를 이렇게 정의했었죠.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논제로 벡터 V를 찾아왔어요. 그럼 걔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전체 베이시스로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오소 노멀 베이시스로 오소고널을 썼는데 오소고널 베이시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를 이용해서 크로니커 데이터 펑션을 써가지고 자연스럽게 듀얼 베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든 게 지금 V 스타입니다. 그랬을 때 이 S의 스타를 그럼 이 친구들에 대응되는 그 듀얼들을 모아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듀얼들에 대한 어닐레이터가 바로 이 친구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S는 지금 여기 있고요. S 스타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S의 입장에서 오소고널 컴플리먼트랑 S 스타에 대한 어닐레이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이는 거는 그 오소고널 성질 이용해서 리니어 그 컴비네이션 쓰는 거 반복하는 거라서 그냥 뭐 되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소면은 뭐 제로는 당연히 관심 없고요. 논제로면은 어떤 듀얼 벡터 이렇게 정의하는 벡터가 존재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로가 돼요. 따라서 어닐레이터에 들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어닐레이터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내적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뒷친구가 항상 제로죠. 따라서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둘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은 제가 처음에 듀얼 스페이스 얘기하면서 이너 프로덕트랑 관련이 있다고 보인 게 이밸류에이션 맵이었죠. 근데 그 이밸류에이션 맵이 진짜 말 그대로 이너 프로덕트의 일반화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성질들을 잘 보존하려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가 웨디파이는 되긴 할 텐데 그렇게 좋은 성질이 안 나오나 봐요.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듀얼 스페이스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너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던 모든 게 다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